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먼저 출산율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베이비 붐. 자, 베이비가 붐,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좀 안정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가족 계획 사업을 실시하면서 조금씩 출산율을 좀 낮추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요, 출산율이 좀 빠르게 감소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합계 출산율, 여성 1인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합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2.01 정도의 인구가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필요합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2명 조금 넘게는 낳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1.4, 1.3 이렇게 굉장히 낮은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왜 발생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앞서 봤던 가족 계획 사업이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표어들이 있죠.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당시의 가족 계획 사업 표어였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만큼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게 되고 자녀를 적게 낳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양육비와 교육비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들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이 또 경제적 부담이 된 것도 원인이 되고 있어요. 자, 고령화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고령화 사회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2030년경에는 총 인구가 아예 감소할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로는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진국형의 인구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요, 당연히 출산 장려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이 빈곤한 나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빨리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상황입니다.